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기름값이 폭등합니다. 하루 평균 138척의 선박이 지나다니던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은 한두 척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조선 운임은 보름 만에 3배로 뛰었고 유가는 폭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 가격은 하루 만에 8.5% 넘게 뛰어 배럴당 8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위험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138척의 선박이 지나다니던 해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 한두 척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름 전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던 유조선 운임은 3배로 뛰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유소에서는 이미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6달러를 넘겼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곧바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수송로를 막아버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해협을 통해 하루에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5분의 1이 이동합니다. 그 길이 막혔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단 하루 만에 8.5%, 다시 5% 더 올라 배럴당 8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관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약 300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 선박들이 싣고 있는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그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당신에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식품 원가가 오릅니다. 식품 원가가 오르면 마트 물가, 외식비, 택배비까지 연쇄적으로 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다음 달 내게 될 고지서 금액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월급 4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분석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가게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번 위기는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신호는 수개월 전부터 있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미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언제 터질지의 문제일 뿐 터진다는 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터졌습니다. 이란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유럽과 그 동맹국의 선박은 이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입니다. 즉, 한국으로 향하는 선박도 이 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던 날 50척이었던 유조선 통과량은 다음 날 3척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단 한 척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운송량은 전쟁 직전 대비 95% 이상 감소했습니다. 300척 가까운 유조선이 해협 근처 바다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도 못하고 도착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유조선을 해군이 호위하면 유가는 전례 없이 떨어질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해협을 해군 호위 하나로 쉽게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백악관 내부는 지금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고 전해집니다. 비서실장은 참모들에게 유가를 낮출 모든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독촉했고 내무장관은 모든 카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류세 감면부터 중동 에너지 시설에 미군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 심지어 정부가 원유 선물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강제로 누르는 초법적 대책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란과 별도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우방국이지만 동시에 이란산 원유를 우회 수입해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은 이란과 협의해서 자국 선박만큼은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소유 선박 한 척이 신호를 바꾼 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중국 선박은 지나갑니다. 한국 선박은 못 지나갑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일의 연장선입니다. 한 달 안에 주유소 기름값이 오릅니다. 국제 유가 상승분이 국내 주유소에 반영되는 데는 2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지금 리터당 1,600원 안팎인 휘발유 가격은 2,200원, 2,300원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택시비가 오릅니다. 배달비가 오릅니다. 마트에 가면 라면 한 봉지, 과자 한 봉지 가격이 조금씩 올라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2달 안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릅니다. 한국은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액화 천연가스에 의존합니다. 카타르에서 오는 이 가스의 수송로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릅니다. 이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3달 안에 물가 전반이 흔들립니다. 수입 원가가 오른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소비가 줄면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습니다. 50대 자영업자 이 사장처럼 20년간 운영하던 식당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퇴근길에 주유소에 들르십시오. 차 기름을 가득 채우십시오. 왜 지금 당장인가? 이건 간단한 산수입니다. 지금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300원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30리터짜리 연료 탱크 기준으로 연료를 채우면 5만 원이었지만 지금 채우면 7만 원입니다. 한 번에 2만 원 차이가 납니다. 매주 주유하면 한 달에 5만 6천 원, 1년이면 7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자동차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에서 쓰는 등유, 보일러 기름을 지금 채워 놓으십시오.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겨울이 오면 난방비 폭탄이 옵니다. 지금 미리 채워 놓으면 그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축해 두는 건 사재기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가게 운영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쓴 분이 있습니다. 40대 직장인 김 과장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던 2003년에 이 방법을 썼습니다. 당시 리터당 1,200원이던 기름값이 석 달 만에 1,500원을 넘겼습니다. 김 과장은 전쟁 소식이 터지던 날 주유소에 가서 차를 가득 채우고 등유도 200리터를 미리 주문해 집에 비축해뒀습니다. 그해 겨울에 난방비를 20만 원 이상 아꼈습니다. 실행 방법입니다. 오늘 퇴근길에 주유소에 들르십시오. 가득 채우십시오. 집에 보일러가 있다면 등유 판매점에 전화해서 지금 가격에 최대한 많이 채워 놓으십시오. 이게 오늘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 달러 예금 계좌를 만들고 20만 원이라도 바로 넣어두십시오. 왜 달러인가? 중동전쟁이 터지면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립니다. 안전자산의 대표가 달러입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내려갑니다. 원화 가치가 내려가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지금 달러를 사두면 환율이 오를수록 당신의 달러 자산은 원화로 더 많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1,35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0만 원으로 달러를 사면 약 148달러가 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어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른다면 그 148달러를 팔면 22만 2천 원이 됩니다. 2달 만에 2만 2천 원이 생기는 겁니다. 정기예금에 20만 원을 2달 맡겨봐야 이자가 1,000원도 채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월급쟁이라면 한 달 월급의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적게는 20만 원에서 50만 원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나눠서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으니 한꺼번에 사지 말고 2주에 한 번씩 나눠서서 사십시오. 이걸 전문 용어로 분할 매수라고 합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은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50만 원어치 달러를 샀습니다. 당시 환율은 1,200원 초반이었습니다. 2달 후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면서 50만 원이 60만 원을 넘겼습니다. 박 사장은 자기도 모르게 10만 원 이상이 생겼다며 신기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행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또는 시중은행 앱을 여십시오. 외화 통장 또는 달러 예금 메뉴를 찾으십시오. 계좌 개설은 5분이면 됩니다. 수수료 우대, 환율을 꼭 확인하십시오. 은행 창구보다 앱에서 환전하면 수수료가 훨씬 쌉니다. 지금 바로 하십시오. 세 번째,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점검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왜 지금인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오릅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공공요금에 반영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적자를 내면 결국 전기요금을 올립니다. 가스공사가 적자를 내면 도시가스 요금을 올립니다. 올해 안에 인상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그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집안의 조명을 확인하십시오. 구형 형광등을 아직 쓰고 계십니까? 발광 다이오드 조명, 흔히 LED 조명으로 바꾸면 전기 소비량을 50에서 70% 줄일 수 있습니다. 거실에 형광등 4개를 LED로 바꾸면 한 달 전기 요금이 5,000원 이상 줄어드는 집도 있습니다. 비용은 개당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입니다. 한 달이면 본전을 뽑습니다. 두 번째,
보일러 설정 온도를 지금 2도 낮추십시오. 지금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 온수 설정 온도를 조금만 낮춰도 가스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실내 난방 온도를 2도 낮추면 에너지 소비량이 10에서 20% 줄어듭니다. 두꺼운 옷 한 벌 더 입으면 됩니다. 오늘 당장 보일러 리모컨을 보십시오. 설정 온도를 확인하고 2도 낮추십시오. 세 번째, 정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확인하십시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인데 신청 안 하고 그냥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실행하세요. 거실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고 보일러 설정 온도를 2도 낮추고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십시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도지서를 받아보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행동입니다. 오늘 퇴근길에 주유소 들러서 기름 가득 채우기, 스마트폰 열어서 달러 예금 계좌 만들고 20만 원 넣기, 보일러 리모컨 꺼내서 온도 2도 낮추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여부 확인하기. 이 세 가지입니다.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것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름을 미리 채운 사람은 1년에 70만 원 이상 아낍니다. 달러를 사둔 사람은 환율이 오를수록 돈이 생깁니다. 에너지를 점검한 사람은 겨울 고지서를 보고 안도합니다. 반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한 달 후, 두 달 후, 세 달 후에 지갑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야 후회합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금 일찍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기가 터진 후 뛰어가면 이미 늦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이걸 한 사람은 올겨울 비슷한 처지의 이웃보다 수십만 원을 더 가지게 됩니다. 이걸 안 한 사람은 그때 할 걸 이라며 후회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십시오. 주유소 먼저 가십시오. 달러 계좌 만드십시오. 에너지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가게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킵니다.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흐름을 이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롱런 레벨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